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태양왕 루이 14세 하면 뭐랄까 화려함, 절대 권력, 그리고 저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금빛 뒤에 정말 충격적이고 솔직히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딱 보이는 이 숫자 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루이 14세가 무려 77년 평생 동안 목욕을 했다고 기록된 공식적인 횟수입니다. 네, 딱 7번이요. 계산해보면 거의 10년에 한 번 꼴인 거죠. 와,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게 그냥 좀 냄새가 났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왕이 몸에서 나는 악취가 워낙 심해서 10m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막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근데 왕이 그냥 게을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왕은 그 당시 최고의 의학적 조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왜? 어떻게? 한 나라의 왕부터 저기 길거리의 평민까지 유럽 대륙 전체가 씻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의학적 도그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그 끔찍한 대유행 이후에 나온 이론인데요. 뭐냐면 물이 피부의 모공을 열어서 그 틈으로 온갖 전염병과 나쁜 기운들이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게 당대 최고의 의학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목욕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위생관념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개인 위생 문제는요, 단순히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가 살고 있던 환경 자체가 상황을 훨씬 더 아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베르사유 궁전, 방이 무려 700개나 되는데 수천 명의 귀족과 하인, 방문객들이 쓰는 공식 화장실이 몇 개였을까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0개,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볼일을 봤을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궁전의 복도, 아름다운 정원, 심지어는 벽난로 안까지 그냥 궁전 전체가 거대한 공동 화장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겉으로는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실상은 그야말로 위생 제한 구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불결함의 시대는요, 결국 1686년에 점점을 찍게 됩니다. 왕에게 닥친 하나의 의학적 응급 상황이 그의 목숨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거든요. 왕이 앓았던 병은 바로 항문루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항문 근처에 생기는 농양, 그러니까 고름 주머니인데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기 옥자에 앉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왕실 의사들이 내놓는 치료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절박해진 왕실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그저 기술자? 아니 거의 이발사 취급을 받던 한 남자에게 왕의 몸을 맡기기로 한 거죠. 바로 외과의사 샤를 펠릭스였습니다. 먼저 마취가 없었어요. 왕은 무려 3시간에 달하는 생사를 찢는 고통을 맨정신으로 온전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과의사 펠릭스는 왕의 몸에 칼을 대기 전에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려고 평민 수십 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술을 연습했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왕은 완벽하게 회복했고 이 수술 하나로 모든 게 바뀝니다. 이발사,나 하던 천한 일로 여겨졌던 외과 수술 자체가 존경받는 전문 의료 분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패션, 산업,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혁신들을 막 쏟아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선 그 지독한 몸 냄새를 어떻게든 가려야 했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프랑스 향수 산업입니다.
처음엔 악취를 덮으려는 목적이었지만 이게 발전해서 오늘날 전 세계 럭셔리의 상징이 된 거죠. 머리는 또 어땠을까요? 잘 감지 않으니까 이가 들끓고 엉망이었겠죠. 이걸 감추기 위해 만들어 쓴 게 바로 그 크고 화려한 가발입니다. 이게 또 당시 유럽 엘리트들 사이에서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 됐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의 그 끔찍했던 병이 이발사 외과 의사라는 천대받던 직업을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의학의 핵심, 존경받는 외과 의사로 탈바꿈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TMI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당시 왕의 치과 의사가요, 감염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생리를 다 볶아들었대요. 그 바람에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가끔 물을 마시면 코로 액체가 흘러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위대한 진보라는 것이 아주 깨끗하고 멋진 실험실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탄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네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화장실 하나 없는 베르사유 궁전에 딱 하루 초대받는다면 가광에 가장 먼저 챙겨 넣을 물건은 무엇이겠어요? 아마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